예. 올해 여러분들 하여간에 원하는 거 다 이루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 다들 갖고 오셨죠? 갖고 오기로 했어요. 앞으로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지난주 1교시에는 우리가 뭐냐면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것을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처음 보면 등록 신청이 있고 등록 통지, 그리고 업무 보증,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등록 신청, 여기에는 그 공짜요 요거 할 때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예, 수수료 있음. 그 다음에 등록 신청과 등록 통지 요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제 등록 통지하고 업무 보증 요 사이에 요 기간은 요게 없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기간 없다. 그 다음에 업무 보증에서 등록증 교부. 예, 등록관청은 업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게 지체 없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통지에서 업무를 개시하기까지. 물론 등록 통지에서 업무 보증 여긴 기간이 없지만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업무를 개시하기까지는 요게 여러분들 3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됐죠. 그래서 3개월을 넘게 되면은 그때는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요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었어요. 6개월 초과한다 임등취.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 보면 등록 신청서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2개였어요.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법조문에 있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라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등록 신청 못해. 왜? 이중 등록 문제에 걸리니까.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기왕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소속 문제로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법조문에는 공인중개사하고 가로 열고 뭐였냐?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그 다음 종별 변경 시의 원칙. 종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증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3개가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개업공인중개사 해서 종별 변경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 다만 기존의 등록증은 반납하는 것이다. 였죠.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 등록증 교부에 거기에 몇 번이냐면 3번을 보십시오. 3번을 보면 등록증 재교부 사유는 멸실훼손, 그 다음에 기재사항 변경 외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요거만큼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다. 그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통지, 여기서 뭐냐 등록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을 여러분들하고 논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뭐 일신 전속적 행위다. 그 다음에 등록은 적법 요건이다. 그 다음에 등록은 영속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금지의 해제로서의 성격이다. 그 다음에 기속적 행위지 재량행위는 아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이때 시장은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의미하고 구청장이라고 했을 때 그 구청장은 비자치구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증은요 법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면 등록관청은 이렇게 2가지로 적혀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뭐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보증을 해야 돼. 즉 업무개시요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서 등록증 교부 요건이다. 그 다음에 3번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업무보증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원 이상. 단 특수법인으로서의 농협은 얼마다?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 등록증 교부.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중개사무소에 이걸 게시하여야 해. 우선 개업공인중개사는 게시를 해.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가 있게 되면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야. 그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은 뭐냐? 등록증 교부가 있었을 때. 그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각종 신고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 다음 3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저기였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을 때.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 등록증 재교부 사이는 멸실훼손, 기재사항 변경, 그 다음에 불칙개업공이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종별 변경, 그거였다. 그 다음에 이제 교부와 재교부, 교부는 공짜인데 재교부는 뭐다? 수수료,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과 구비서류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등록 신청서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둘이다. 공인중개사와 법인.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할 것이냐 법인으로 등록할 것이냐에 따라 등록 요건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 이때 실무교육은 1년 이내, 즉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는데, 다만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 소속이었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실무교육의 내용이었고요. 사무소를 확보한다.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이건 가설 건축물 대장이나 가건물은 안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신축 건물로서 준공검사 떨어졌을 적에는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없다 할지라도 등록할 수 있고, 다만 기재가 지연되는 그 사유를 적어도 되면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은 소극적 등록 요건 1, 2, 3번은 갖춰야 되는 건데 4번은 없어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결격 사유이다. 이때 어떤 것은 제출 서류이고 어떤 것은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 1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것은 뭐다? 그건 확인, 공무원의 확인이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 요거는 원칙적으로 제출인데 전자적 처리로 확인이 가능할 적에는 제출 안 해도 된다. 그거였고요. 사무소의 경우 건축물 대장은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고, 확보 증명서류로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같은 건 제출하는 것이다. 그거 외에 여러분들 반명 한판 사진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여권 사진. 그것이 여러분들 밑에 그거 같이 적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이때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걸 스스로 내야 되고, 외국 법인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그것이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법인에 보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목적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요것은 관상체분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 또는 협동조합법상 회사일 것을 요한다. 다만 여러분들 거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는 거 우리 같이 기억하자. 그 다음에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그리고 임사원, 대표를 제외한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한다. 그 다음에 임사원 전원, 대표까지 포함해서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결격 사유 없다. 그리고 사무소 확보다. 이것이 법인의 등록 요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소멸, 요거는 등록이 지니고 있는 영속성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첫째가 뭐냐, 사망 해산, 두 번째가 등록 취소 처분이지 사유 발생 아니다. 세 번째가 폐업 신고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뭐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농협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아예 등록 없이도 중개업할 수 있어. 그러나 업무 보증은 해야 되더라. 얼마? 1,000만 원.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은 해야 돼. 그러나 등록 기준, 등록 요건, 즉 꼭대기에 있는 법인의 등록 요건, 거기 적혀 있는데 보면 가로하고 맨 처음 했던 게 특수법인은 적용 없다잖아. 그래서 요거는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우리가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록에 관한 제재로서요, 거기 보면 투투투 금지 원칙 있어. 행정형벌론 다 1학년 1반.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다 안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하면 뭐냐? 절등치. 이중 소속하면 뭐냐? 절등치. 그러나 이중 사무소는 절등치가 아니라 뭐다? 임등치.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다 이중 소속하면 안 돼.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은 뭐다? 자격 취소다. 그리고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없어. 그러나 행정형벌로 1학년 1반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같이 양수되어 받은 자, 양도되어 한 자 다 1학년 1반의 포상금 사유였어요. 그런데 양수되어 받은 자는 등록이 취소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양도되어 한 자는 절등치.
등록이 취소된다. 그 다음에 무등록자는 등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하는 자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원시적 무등록, 등록 통지가 있기 전에 중개업한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가 발생한 다음에 중개업한 자. 그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시면은요, 무등록자는 3학년 3반. 그 다음에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등록은 적법 요건이다. 바로 요거였죠. 그 다음 여러분들 보수 청구권 없고 금지행위 대상자도 아니고 그러나 감독상 명령의 대상에는 해당한다.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여러분들과 제가 본 게 등록의 결격사유였어요. 이 등록의 결격사유 들춰보세요. 빨리 2교시 안 들춰? 등록의 결격사유가 지닌 그 효과, 그 의미는 뭐냐? 첫째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분사무소 책임자, 법인의 임사원 다 못한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자격 취소 3년 요것만큼은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개별적인 사유가 적혀 있는데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이를 때까지,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종료 심판이 있을 때까지가 결격사유다. 그 다음에 파산자 복권되기 전까지. 그래도 복권되면 파산자는 결격사유를 면하게 된다. 단 신용불량자 또는 개인회생 이런 것들은 결격사유하고는 무관하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은 자 집행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3년, 면제를 받으면 면제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이다. 그거였어요. 이때 집행의 종료에는 만기 석방 외에 가석방도 있어서 가석방은 종료가 되는 해가 언제냐? 자녀 연기를 끝냈을 때가 종료다.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석방이 그거고, 그 다음에 집행의 면제에는 특별사면, 법률의 변경, 형시효의 완성, 외국으로부터 받은 판결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특별사면 하나만 기억해서, 특별사면은 집행의 면제에 해당하나 일반 사면은 집행의 면제가 아니라 일반 사면의 경우는 선고의 효력을 없앤 거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아니라 즉시 면한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지만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왜? 선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자로서 다른 법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 얼마가 되든 결격사유 아니야. 그러나 이 법 위반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게 되면 3년간 등록 결격. 그래서 여기에는 경합범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같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50조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 선고 시에는 그 금액이 300을 초과했다 할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같이 떠올라줘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자격 취소 3년. 자격 취소된 자는 3년간 등록 결격인데, 원래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요 뜻은 아니야. 근데 여기에는 요것만큼은 자격 취소 3년 결격사유, 그러니까 외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없는 자 속에도 들어있어서 얘는 시험도 볼 수 없다. 즉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등도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된 자 3년간 등록 결격인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 시에는 이때는 아예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다. 등록 취소 3년 이게 적용 자체가 아니라 아예 아닌 거야. 그 다음 결격사유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 시, 등록 취소의 원인이 결격사유였다면 등록 취소 3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결격 기간에 걸쳐서 적혀 있는 것이 적용되고, 혹시라도 이것이 오늘 생각 안 난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3년은 폐업전 사유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 시에는 폐업 기간에서 3년을 빼준다라고 하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제외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특례가 존재하고도 있다 해서 사실상 등록 취소 3년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가 있어서 자격 정지 받게 되면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을 때 법인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사원 처분 당시 하면 틀린다 그랬죠? 예,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예,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이 결격 사유면 개업공인 중개사 업무정지 먹어. 그리고 법인의 임사원이 결격 사유면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야. 그 바람에 절대적 등록 취소야. 단 2개월 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2개월이었죠. 그 다음 외워달라 그랬죠. 자격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다. 자가 앞에 나오니까 맞아. 등록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다. 자가 뒤로 가서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 자가 뒤로 가면 틀린다 해서 1번은 앞에 있어서 맞고 2번은 틀리고 3번은 맞고 4번은 틀리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3교시 여기에는요 이제 뭐냐면 중개 업무라고 하는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서요 고용인 제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업무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래서 보면은 고용인 제도는요 법에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위반 시에는요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이때는 업무정지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당구장 표시 있죠. 여기 뭐에 의한 신고도 포함이냐? 요거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포함된다. 왜? 고용인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속의 경우는 실무교육,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근데 이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는 것이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 등록시에는 이게 제출 원칙이었어. 근데 여기는 제출이 아니라 전부 뭐다? 확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그런데 이게 뭐다?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한마디로 고용신고는 빈손으로 신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 그래서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게 한 5, 6년 전에 바뀐 거니까 10일 이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그 다음 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요거는 시도지사에게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확인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러니까 교육 받은 거 여부, 요 앞에는 저기겠네요. 해당인 거 보니까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그 다음에 뒤에가 뭐다? 교육 받은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전부 확인사항이다. 그래도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속이나 중개보조인이 외국인이었어. 이럴 적에는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면 범인은 소속은 중개 업무 수행도 하고 업무 보조도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에 그쳐야 돼. 단순 보조 됐어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의무 소속은 있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없다. OX.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제출 대행, 소속은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근데 중개보조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단순 업무 보조의 예외예요. 사실상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작성해서 이걸 갖다가 내기는 것만 시키는 거니까 단순 업무에 불과해. 근데 그 단순 업무 보조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조는 여기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같은 거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는 없으나 다 할 수 있다야. 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얘는 중요 업무라서 중개보조는 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소속은 대상입니다. 심지어 우리 무등록자 아까 봤어요. 무등록자조차도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개보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서 소속의 경우는 자격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개보조는 해당이 없다. 그 다음에 소속의 경우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받는데 그죠? 근데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을 받더라. 예. 그 다음 여러분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것이 요것이 15조 2항 얘기로서 그 말이 지닌 건 바로 무슨 뜻이냐? 민사상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의 민사상 책임은
이건 무과실 책임이야. 그러나 그 무과실 책임은 고용인의 고의과실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용인 고의과실 책임, 개업공인중개사 무과실 책임, 그리고 그 성격은 부진정 연대채무. 연대채무다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연대채무다 보니까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주채무자인 고용인 두 사람에게 선택 중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행정책임으로서 업무 정지, 등록 취소,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형사상 책임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양벌 규정에 의해서, 양벌 규정에 보면 고용인 또는 법인의 임사원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어서 벌금형 처벌은 된다. 단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요거는 입증 책임 전환 책임으로 입증하면은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는 절대로 결격 사유 아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범위에 관한 것은요, 이거요. 지역적 범위의 제한과 종별에 따른 제한과 14조에 대한 제한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지역 범위의 제한 누구만 있냐면 중개인만 있어. 그 다음에 종별에 따른 겸업 제한 원칙적으로 없어. 단 법인의 경우 특수법인만, 그래서 다만 특수법인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겸업 제한에 그 지역 제한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사무소에 속한 시도, 중개인, 그저 부칙개업공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 부동산 거래 정보안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는 타 지역 물건이라도 중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겸업 제한에 보시면은요, 중개법인은 14조 1항과 2항, 즉 관상재문소라고 하는 업무 플러스 경매, 공매 업무만 가능해.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개인은 14조 1항 관상재문소는 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러나 경매, 공매 업무는 다 할 수 없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종별 제한 모두 동일. 거기에 다만 밑에 뭐요? 특수법인 그죠? 예외. 그래서 특수법인은 업무 소관 중개 대상물에 제한돼. 그래 놓다 보니까 농협은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4조 1항에 관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4조 1항 관상재분소라는 건 뭐냐? 상업용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의 그게 뭐냐? 임대관리야. 임대업 하면 틀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 주택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뭐 토지나 아니면 뭐 농업용 창고 이런 거 들어가면 틀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컨설팅이야. 이 상담을 갖다가 빼놓으면 틀려. 보통 시험엔 부동산 매매업, 아니 죄송합니다, 개발업 이런 것들이 적힌다. 틀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여긴 대상이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상가의 분양이 아니고 분양대행이라는 거예요. 대행자 빠지면 틀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부수 용역 알선 업무로서 뒤에 대통령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사도배업체의 소개이지 결코 이사도배업체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개. 그 다음에 14조 2항은 경매, 공매 업무로서 경매에 관해서 매수신청, 입찰대리, 그 다음에 권리분석, 취득알선. 공매에 있어서도 역시 매수신청, 입찰대리, 그 다음 취득알선. 이 업무를 갖다가 할 수 있다. 단 중개인은 요거 할 수 없고, 그리고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땐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게 당구장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 전체적으로 이 14조 1항과 2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울러서 보는 거예요. 그 성격. 그래서 분사무소나 특수법인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도 전국이다. 지역적 범위는 오직 누구만? 중개인만. 그 다음에 이 법의 이 법상의 겸업의 제한은 이 법상의 겸업의 제한 누구에게만 있다? 14조 1항의 제한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법인에게만 있다. 그 다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 1항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다 한다. 그 다음 4번 누구만큼은 근데 경매 공매 업무를 못한다? 중개인.
그 다음에 경매 업무의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땐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하고, 중개법인은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없어. 왜? 14조 1항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14조 1항 업무는 특수법인은 원칙적으로 한다 못한다?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시간 그냥 귀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시간이 되면 될까요? 이게 들려야 될까요? 그래요. 물론 다 들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귀를 뚫고 들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반가워요. 전 여러분들 뵙고 싶었어요. 자, 90페이지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자, 90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나요? 사무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무소에서 여러분과 다루는 건요, 사무소 일반에 관한 것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제도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에 관한 것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이런 네 가지 사항을 다루는데요. 사무소 일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가 속한 지역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돼. 그래서 한 개만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은요, 언제 같이 했냐면은 투투투 금지해가지고 이중등록 금지 원칙 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중사무소 두게 되면 절등치였나요? 임등치였나요? 예, 요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였다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9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를 거기 보면 사무소 설치 1등록 1사무소 원칙, 다른 말로 그게 뭐야?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이야.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사무소 하나만 둬.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 그거 출치세요. 예외는 뭐냐? 분사무소. 그래, 분사무소는 둘 수 있어. 근데 분사무소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두나요? 법인만 두나요? 예, 줄치세요. 다만 법인. 91페이지입니다. 못 찾고 있어요? 91페이지를 보면은 양괄호 2번 사무소 설치 가로 열고 1등록 1사무소 원칙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니콜 뭐라고?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그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으로서. 그런데 거기에 예외는 누구? 분사무소. 근데 분사무소는 누구만? 그런 거 줄쳐놓으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이중사무소 원칙에 특별히 더 추가된 거야. 그건 뭐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도 뭐라는 거예요? 이중사무소라는 거야. 그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무소가 사무소인지 아닌지는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확인하는 거야. 사용 현황이야.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사무소가 여러분들 우리가 등록 사무소는 이게 사무소인지 아닌지 사무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사무소가 있거든. 근데 여기다가 내가 떴다방 하나 더 냈어. 그러면 이건 건축물 대장이 없어야만 돼? 아니면은 뭐라고 적혀있어?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서도 안 된다 해서 여기에다가 둔 게 이게 파란을 쳐놨어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여기서 중개 업무 하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한? 중개 업무. 여러분들 로망이 뭐야? 건물주 되면 여러분들 이쪽에 여기 중개사무소 있고 중개사무소 있고 여기 여러분 건물이 있어. 근데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써 하나 요거 여기서 꽃가게 그럼 이거 건축물 대장이 있어 없어? 여기서 꽃가게 해? 그럼 이중사무소로 걸려 안 걸려? 예?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 사무소가 사무소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뭐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이거 건축물 대장이 있어 없어? 건축물 대장 기재 여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례가 나온 게 이때 우리 법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뭐가 적혀있어? 91페이지 맨 끝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뭘 쳐놨어? 파라솔 쳐놨어. 그런데 여기서 중개 옆에 여기서 그럼 얘가 뭐가 돼? 이게 이중사무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소가 사무소인지 아닌지는 여기 보십시오. 얘도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근데 이건 사무소고 이건 아니야. 왜? 얘는 중개업을 안 하니까 얘는. 그러니까 그걸로 결정하는 것이지 결코 여기 건축물 대장 있으니까 사무소고 여긴 건축물 대장 없으니까 사무소 아니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요거는 중개사무소가 되려면 건축물 대장 있어야 돼. 그래 첫 번째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 기재 여부였다면 이중사무소 금지원칙 여기로서의 사무소는요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거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죠. 그 판례 내용들이 여러분들 거기서 쭉 적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요 5번 봐봐. 5번에 맨 끝에 볼까요? 모델하우스 상담 홍보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앞에 보도상에 설치한 한 평 정도의 도명 천막 공인중개사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에 해당? 이런 것도 해당하는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중사무소 금지원칙에 임등치인데 행정형벌로는 몇 학년 몇 반? 전부 1학년 1반이었죠. 그거 줄치세요. 6번 동그라미 6번의 맨 끝에 다 뭐다? 1학년 1반. 그 다음 두 번째가 분사무소 얘기예요. 두 번째 뭐 얘기요? 자 분사무소 첫 번째 분사무소 줄치세요. 동그라미 법인만. 누구만? 법인만. 누구만?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 줄치세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있는데 못 둬. 그리고 다른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둘 수 있다야. 그래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 제외 그리고 시군구별로 설치. 근데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보세요. 줄쳐놓으세요. 자, 공인중개사 책임자.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해. 여러분들 분사무소에는요 여러분들 책임자가 존재해. 누가? 이 책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이 분사무소에서만 책임자가 나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책임자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책임자는 분사무소 고유용어예요. 그럼 책임자가 뭐냐? 상법으로 치면 지배인이요. 상법의 지배인적 지위에 놓이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로. 얘는 바로 뭐냐? 분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처럼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중개업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그게 누구다? 책임자. 근데 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돼. 공인중개사이어야 해. 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양괄호 2번 줄치세요. 설치 신고.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등록 X. 분사무소는 등록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야? 신고한다는 거요. 등록하면 틀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각종 신고 있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분사무소는 신고. 근데 어디다 신고하는가라는 거요. 자,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둘째 줄이요. 설치 신고의 둘째 줄. 예, 어디에다가 등록해? 신고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어디요? 자, 거기에 드십시오. 자, 여러분들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얘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남양주에 법인 A가 있어. 어디에? 남양주에 있는 법인입니다. 이 남양주에 있는 법인이 하남시에다가 분사무소를 두고다 합니다. 뭘 둬요? 분사무소. 그러면 하남시청 찾아갈까요? 남양주시청 찾아갈까요? 너 남양주시청 간다는 거야. 그래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무조건 어디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봐. 이 분사무소에서요. 여기서 찍을 도장을 등록하려 그래. 인장 등록.
그러면 하남시에 가서 인장 등록할까요? 남양주시청 찾아갈까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야. 분사무소에서요, 여러분들 책임자가 자기 혼자 일하기엔 일거리가 너무 많아. 소속하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 그래. 고용신고? 남양주시청 갈까요? 하남시청 갈까요?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거야. 그 다음 여기에서 일하다가 지쳤어. 한 5개월 쉴라 그래. 휴업신고 아니면 관둘라 그래. 폐업신고 어디다 할까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거요. 얘가 잘못했어. 그래도 업무정지 처분 받게 생겼어. 무슨 처분? 업무정지 처분. 누가 할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전부 하여간에 뭐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데 단 두 가지만큼은 달라. 자, 남양주에 있는 법인이 법인이 분사무소를 어디에 뒀냐? 분사무소를 아니야, 이렇게 할까요? 뭐 이걸 했으니까 그냥 합시다. 분사무소를 어디다 두었냐면 저기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두었어. 근데 이 분사무소에서 전주 덕진구 아파트를 중개했어. 자, 여러분들 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주택 외의 중개는 뭐요? 주택 외의 중개는 무조건 국토교통부 령에 의해서의 0.9% 범위에서 받으면 돼요. 얼마 범위? 예, 근데 주택의 중개, 뭐의 중개? 주택의 중개는 시도조례로 정해. 뭐로 정해? 그러면 여기서 이건 아파트잖아. 아파트는 주택이 아니야. 그럼 어디 조례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도조례야 그래. 어디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 일단 전주시 하면 틀려. 시도조례 할 때는요, 도 앞에 있는 시는 뭐야? 특별시, 광역시.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러면서 왜 전주시가 튀어나와? 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서 한번 논해 봅시다. 여러분들 뭐냐? 중개 보수 요율표는 벽에 걸어 놓는 거야. 벽에 뭐라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만약에 여기 거 중개하게 되면 전라북도 걸로, 뭐 여기 물건 중개하게 되면 충청북도 걸로, 여기 거 중개하게 되면 경기도 걸로, 서울 거 중개하면 서울 조례로, 이렇게 물건 소재지에 의해서 중개 보수가 바뀐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벽에다가 수수료 요율표를 몇 개 걸어놔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무슨 8도야. 우리 16개 시도야. 몇 개? 그러면 중개 보수 요율표를 벽에다 몇 개 걸어놔야 돼. 그런 사무실 본 적 있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 걸 중개하든 중개 보수는 뭐에 의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야. 뭐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무소도 또 두 개 있어. 어디 거야 그러면? 예? 하면 틀려. 사무소야. 말 그대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래. 사무소 어디에 있어? 지금 어디 있는 사무소가 이걸 중개한 거야? 그러니까 답은 뭐야?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요, 분사무소 얘기 나오면 전부 뭐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야. 근데 중개 보수 얘기 나오면 등록관청 아니고 일단은 시도. 그런데 그것도 중개보수도 뭐만? 주택만. 주택의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의한다. 기억나셔야 돼. 그게 책에 안 써있을지 몰라. 그런데 기억해 주셔야 돼. 어디에 의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감독상 명령 요거 자주 하잖아. 감독상 명령은 뭐냐, 이런 거라 그랬잖아. 그때도 무등록자 하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했어요. 무등록자, 여기 보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어디라고 할까요? 여기 뭐야, 저 뭐지, 그 신도시 생기는데 지금 무슨 지구? 잘 모르고 난 거기는 내가 차 타고 오다 보면 보이는 데 있어. 지금 막 다단. 그래, 여기 그 신도시 막 하고 다단은 거기 다 밀어놨더라고요. 도로도 깔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대로를 중심으로 이게 전부 뭐야? 떴다방. 그러니까 감독상 명령은 이런 거야.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길 들어가서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이 와서 여기 조사할 수 있어. 한 바퀴 휙. 돼, 안 돼? 돼요. 그 다음에 경기도 공무원이 와서 한 바퀴 휘저을 수도. 그 다음에 남양시 공무원이 와서 남양시청 공무원이 와서 한 바퀴 더 휘저을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건 뭐냐? 이건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법인이 설립한 분사무소야. 뭐라고? 그러면 분사무소는 누구 관할이야? 그러니까 서울시 강남구니까 강남구청 관할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 관할 아닌데 하고 건너뛴다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독상 명령은 몽땅 다 한다는 거예요. 감독상 명령은 어떻다? 몽땅 다. 여러분들 93페이지 여백, 이쪽 오른쪽 여백에다 쓰세요. 자, 거기다 우선 뭘 쓸래? 자, 이거요. 이거. 이렇게 써. 그 옆에. 몽땅이 뭐야?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 다음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 몽땅 다. 됐어요? 예.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설치신고 시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그 1번 보세요. 자, 그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 책임자, 그죠?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 다음, 보증 설정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 건축물 대장 기재된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자, 요런 것들, 그지? 요런 것들이 바로 뭐다? 제출 서류예요. 설치 신고할 때 뭐 한다고요? 제출 서류.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서본은 제출하는 거야?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하는 거요? 공무원이 확인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이라고 돼 있죠? 그거 여러분들 줄쳐놓고 별표하세요. 자, 묻습니다. 등록할 적에는 실무교육 수료증은 4번은 그러니까 제출이야?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이야? 제출인데 제출만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적엔 확인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출이었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지막에 본 고용신고 시에는 이거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직무교육 수료증, 요거 4번 제출이야? 공무원이 확인이야? 언니 혼자 우겨 왜? 그래서 전부 거기는 확인이라 그랬어.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적 처리, 전자문서에 의한 고용신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조금 전에 했어. 가슴 아파. 여러분들 그거 모르면 어떡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참 문제 나가요. 자, 실무교육. 이게요, 등록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원칙적으로 제출이야.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있어서는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무조건 제출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용 신고에 있어서는 얘가
무조건 확인이었어요. 얘가 다 달라. 환장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거 지난주 거 이거 교재 찾기를 또 힘들잖아. 지난주 거 찾았어요? 지난주 거에 여러분들 맨 끝에도 두 번째 거 봐봐. 그러니까 맨 끝에 장 봐. 맨 끝에 장. 그러니까 맨 끝에 장 찾았어요? 진짜로? 예, 그러면 그거에서 그 다음 장. 그러니까 그때가 세 번째 장이 되겠네요. 거기 보면 3교시라고 쓴 거 있죠? 3교시라고 쓴 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뭐냐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직무교육, 교육 수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한다고 확인이라고 돼 있잖아.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1교시 봐봐요. 1교시 맨 처음. 1교시에 그러니까 한 장 들춰봐요. 1교시에 한 장 들춰서 뒷면. 등록 요건시 구비서류 있죠? 구비서류. 됐어요? 그 3번 봐봐. 동그라미 3번.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뭐야? 제출인데 뭐라 그랬어? 예외 있음이라 했잖아. 원칙적으로 제출이요 거기는. 그래서 이게 혼자 공부할 수 있겠어? 이거 법이 이렇게 엉망인걸? 그러니까 혼자 공부 못해. 여러분들 같이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알아놓는다면 죽으라고 쓰잘데기 없는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요. 내용을 알면은 전체 내용을 알면 맞추는 거요. 예, 요게 그런 뜻이요. 오늘은 저 끝에 서 계신 분의 저기가 바뀌었네. 거기 따분이 원래 따분 자리인데 언니 졸려서 서 있는 거지. 허리 아파서? 아유 어떡해.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합시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2번이 뭐였어? 설치신고시에 제출서류 동그라미 2번. 딴 데 보기엔 93페이지 봐봐.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93페이지 설치신고에 동그라미 2번 뭐가 적혀있어요? 보증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돼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등록에 있어서는요 업무보증은요 언제 등록을 했어? 모르면은요 지난주 거 이거 첫 페이지 펴봐요. 첫 페이지 절차. 등록 통지가 있고 나서 업무보증을 했죠. 통지가 있고 나서 업무보증을 했어. 근데 분사무소 설치신고 여러분들 93페이지를 보시면 양괄호 2번 93페이지 양괄호 2번을 보시면 자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적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어때? 내지요. 그 얘기는 분사무소 설치에 있어서는요 신고 요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요건? 신고 요건이요. 내가요 지금 막 속으로 막 끓어요. 예. 왜? 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소. 책이라는 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다가 사람들 알아볼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서장훈이가 너무 키가 커서 그런지 좀 아니 그렇다고 못 쓴 게 아니라 쓰기는 다 써놨어. 쓰기는 다 써놨는데요 순서가 이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네요. 물론 제가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요 등록을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럼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한다니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 요건을 갖춰야 돼. 그 신고 요건이 뭐냐? 안 적혀 있어. 그 신고 요건이 뭐냐? 자,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보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사무소에 대한 거. 사무소에 대한 것으로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여야 돼.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것만 갖고는 안 돼. 어이, 보십시오. 요것만 갖고는 안 되고 사무소에 관한 두 번째 요건이 필요해요. 그 사무소에 대한 두 번째 요건은 뭐냐? 주된 사무소, 시, 군, 구, 제외. 그리고 다른 시, 군, 구, 별로 한 개소씩 둘 수 있다는 요건을 갖춰야 돼. 이게 신고 요건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등록 시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어떻게 알았어? 등록 시 제출할 건 제출하고 공무원이 확인할 건 확인해서 알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확인이라는 거요. 그 확인이라는 게 거기야. 신고에 설치 신고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넷째 줄 봐봐.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을 요청. 자격 확인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다음 요거요. 등록시에서는 요거 어떻게 해서 실무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 확인이었어? 등록에서는 그거였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는 제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출로. 다시 한번 뭐 이게 어디 갔어? 이거 여러분들 또 잊어버렸다. 이게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이 저걸 잊어버리는 걸까요? 낯선 거야 아직도 용어 자체가. 이런 거죠. 등록이니 신고니 그 다음에 고용신고니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용어가 뭐야? 머릿속에 팍팍팍팍 내가 등록을 얘기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거.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분사무소 얘기 이런 게 확확 머릿속에 아직 안 떠오르는 거야. 근데 나는 또 어때요? 난 급해. 왜? 나는 오늘은 세상 없어도 1시에 끝내고 싶었거든. 예? 그리고 학개론을 조금 오래 하고 싶었는데 틀렸어. 오늘도 뭐 한 2시까지 해야지 뭐. 다시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조차도 지금 뭐냐면 여기는 제출로 써 있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보증. 등록에 있어서 업무보증은 신고 요건이 등록 요건이었어? 아니었어. 그런데 분사무소에서는 업무보증이 신고 요건.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등록 시에는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등록 신청합니까? 아니면 등록 신청하고 나서 등록 통지 받고 나중에 업무보증하고. 그래요. 그게 머릿속에 여러분들 한두 개 외워진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아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업무보증은 어떻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고 하는 법인이 먼저 업무보증부터 하고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신고 요건이야. 그게 차이점이야. 그 다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요거는 제출일 거고 공무원이 확인일 거고 요건 여러분들 여기에서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어때? 제출일 거고. 그러한 문제들이 논하는 거예요. 거기 여기까지 됐어요? 예. 네. 근데 그 밑에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그걸 그러니까 좀 놔둬봐. 그게 아직 안 했어. 여기가 됐어요. 뭘 틀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요. 분사무소는 누구 만도? 법인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은요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이때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대. 뭐? 특수법인도.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특수법인들은 등록 요건 봐 안 봐? 그러면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신고 요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는 게 아니라 요것만 안 본대. 뭐만 안 봐? 신고 요건으로 이것만 안 봐. 책임자 요건만 안 봐. 그러니까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들려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업무보증 얼마?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도 그냥 또 다 잊어버렸죠. 앞에 들춰서 봐. 여러분들 내가 이해가 가. 민법하랴, 학개론하랴, 공법하랴, 그지? 그러니 이게 뭐가 머릿속에 있겠어,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걸 왜 굳이 나눠주겠어, 이거, 여러분들. 우리 저 식장님은 이거 하기가 좋겠어? 그죠? 식장님도 이게 짜증나. 내가 안 해주면 식장님 편하지. 그죠? 근데 이거 식장님도 짜증나지만 하고 나도 짜증나지만 이거 왜 하겠어? 내가 있잖아요. 사실은 되게 바쁜 사람이요. 어저께도 있잖아요. 3시까지 밖에 돌아다니다가 왔어. 예. 그래 놓고서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이거 만들었어. 여러분들 이거 해드리려고 부담돼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근데 승질나는 게 뭐냐면은 교재를 놓고 갔어. 교재를 차에다 놓고 갔는데 내가 차를 또 내려갔다 오기가 싫은 거야. 차도 내가 멀어, 우리 사무실에서. 왜냐면 아무데나 주차하다 보니까 한 3분? 3분이면 가깝다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5분이라 그렇게. 네, 걸려. 그래서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했더니 또 순서가 안 맞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예, 어쨌든 그랬어. 예.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이거라도 좀 보지. 그러니까 오늘 걸 보라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언제 거요? 지난주 걸,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 거 한 번은 보고 왔어야지. 평소에는 여러분들 딴 거 해. 하지만 여기 오시기 전에 지난주 거 한 번은 어차피 다 달려있잖아, 또. 한 번만 보고 왔으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뭔 얘기 하다가, 그래요. 그래. 자, 여기 보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요거. 특수법인도 들 수 있는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고 책임자가 실무인데 이게 특수법인은 예외야. 자, 그 바람에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아주 헷갈리는 게 있어. 여러분들 잠깐요. 저 좀 보셔. 여러분들 등록에 있어서는 등록 요건을 특수법인은 어떤 한두 개만 안 보는 거예요. 등록 요건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전부 안 봐. 그죠? 근데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들 땐 신고 요건 전부 안 보는 거요. 한두 개만 안 보는 거요. 책임자 요건만 안 봐요. 업무 보증 해야 돼. 1억 원 이상. 그리고 사무소도 이걸 갖춰야 돼요.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둘 수 있다라는 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시험 문제야. 다시 한번 읽어봐. 아까 뭘 잘못 읽었나? 거기에서 뭘 잘못 읽었나 한번 읽어보시오. 예, 특수법인이라는 거 빼놓고 읽었지? 그거 어디 있어? 예? 몇째 줄? 책임자를 자격증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이어야지. 근데 누구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그거 봐, 특수법인 빼놓고 읽잖아. 어딘지 나머지도 못 찾았나 봐. 93페이지 맨 꼭대기 봐봐.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할 수 있는 법인. 그게 다른 말로 뭐야?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책임자를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사무소 2개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아직도 분사무소에 대한 거 끝나질 않았는데요. 자, 분사무소는요, 절 좀 보십시오. 등록한다, 신고한다. 예? 신고.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뭐다? 예외야. 그래서 분사무소는 신고하는데 누구만도?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온다, 법인만. 근데 특수법인은 법인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남양주 농협이 분사무소를 갖다가 저기에다가 부천 갖다가 둔다고 해요. 부천에 있는 농협들이 어떻게 하겠어? 정신 나갔다 그러지. 그죠? 근데 우리 책이 정신 나갔어. 우리 책이 아니라, 네, 우리 책은 잘 썼어. 저기가 그 법이, 이 법이 이상해. 법인만 둔다니까 이 법인 속에 특수법인 포함한 걸로 포함해요. 봐요. 특수법인도 그래. 근데 신고를 하는데 어디다가 신고해?
주된 사무소, 예, 등록관청.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어떻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그거야. 그러나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했듯이 그때 주택의 중개 보수, 요건 뭐에 의한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야. 시도. 그러니까 등록관청 아니란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 감독상 명령만큼은 누가 한다? 예? 몽땅 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신고를 하려면 뭐 해야 돼?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 요건은 공, 실, 사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 누가 책임자가 종인근임계사, 책임자가 실무교육 그거야. 사무소 그래요. 사무소 확보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인데 그것만 갖고 된다. 사무소에 대한 문제 하나를 더 지켜야 된다. 주된 사무소 시공구를 제외한 다른 시공구별로 한 개소씩 둘 수 있다는 요건을 갖춰야 돼. 즉 남양주에 있는 법인이 남양주에다 분사무소 둔다 못 둔다? 그래요. 부천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남시에 왜? 시공구별로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법인은 서울에다 분사무소 둔다 못 둔다? 둔다야. 시군구 아니야. 시군구. 서울시 종로구에 있어. 그러면 종로구에는 못 둬. 그런데 강남구에, 근데 강남구에 두는데 강남구에 2개 둘 수 있다 못 둔다? 그거요. 서울이 26개 구예요. 그러면은 종로구에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서울시 전역에다 둘라 그래. 몇 개 둘 수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5개. 정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 사무소에 대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어? 그래도 업무보증은 등록할 적엔 그렇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하고 통지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업무보증했어. 근데 여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적에 직접 뭐부터? 업무보증부터 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출 확인 실무교육 제출 확인. 근데 예외 있어 없어? 없어. 예외 없어. 봐봐. 93페이지 봐봐. 그 동그라미 2번 봐봐. 뭐라고 적혀있어? 보증설, 동그라미 2번 말고요. 1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리고 가로 열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적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냥 무조건 제출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사무소 건축물 대장은 확인. 그리고 확보 증명서류는 확보 증명서류가 뭔지 또 안 떠오르는군요. 임대차 계약서. 그걸 4번을 내야지. 아니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은 세상에 다 내 거야? 청와대 내 거야? 아니잖소. 그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그걸 내가 확보했다. 내가 사용권이 있다. 그걸 뭘로 증명해? 임대차 계약서 4번, 사용대차 계약서 4번, 아니면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내 거라는 거예요. 등기부는 내 거니까. 그런 걸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다? 확보 증명서류야. 그건 어때? 제출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제출이야. 제출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의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제출이 되게 까다로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법인 있는 지역의 물건을 중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뭐냐, 분사무소를 부천에다 뒀어. 어디? 남양주에서. 근데 부천에 있는 분사무소가 남양주 여기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면 틀려. 지역적 범위의 제한은 오로지 누구만? 중개인. 사무소 과속관 시도. 그래도 분사무소조차도 지역적 범위의 제한이
없다. 아까 거기 한번 이제 오늘 있잖아.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봐. 거기에 다 있어. 그 얘기도 있는 거요. 됐어요? 그런데 특수법인은 요거야. 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고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돼. 그거 필요 없어. 예? 특수법은 필요 없다. 됐어요? 예. 자, 여러분들 거기 자 사무소 한번 펼쳐보세요. 어디까지 신도가 나갈 줄 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1교시 2교시 안 쏘길 잘했네. 써왔다가 큰일 날 뻔했어. 자, 사무소 볼까요? 자, 중개사무소 설치,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이 있어서, 자, 이중사무소를 두게 되면 절등치, 임등치? 예, 임의적 임의적. 그 다음, 몇 학년 몇 반? 그래요. 그런데 단 법인만큼은 예외적으로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게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의 예외다. 분사무소. 어디 보려는지 언니 모르나 봐. 이거 보라는 거야. 이거 보려는 거예요, 지금. 왜 딴 데 쳐다보고서 고민하고 있어. 오늘 이거. 오늘 나누신 거. 시간 돼가지고 정리하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에 명칭을 봅시다. 명칭도 안 했군요. 명칭은 뒤에 가서 해야 돼. 사무소 이전에 관한 것도 아직 안 했어. 예. 자, 한 장 더 쳐서 분사무소 보십시오. 분사무소 찾으셨어요? 그 설치 신고 어디다 한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 교부는요, 설치 신고를 하게 되면 7일 이내 신고필증 교부가 있어요. 며칠 이내? 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에 없어요. 법에 없는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냐? 여러분들 95페이지 한번 펼쳐보실래요? 95페이지 찾으셨어? 그게 뭐야?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죠. 거기 오른쪽 꼭대기에 봐봐. 좀 까매가지고 눈 나쁜 사람 안 보일 수도 있어. 7일 보여요? 예, 그래요. 처리기간 7일이야. 그래서 나와.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주치세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요. 누구한테 통보? 예, 그 다음에 설치 요건이 있어요. 됐어요? 자, 거기 1번을 봅시다. 분사무소에 거기다 쓰세요. 책임자. 누구? 책임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실무교육. 동그라미 1번이고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뭐하고 뭐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실무교육이죠. 그래도 그 가로 안에는 책임자야. 책임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반드시 공인중개사하고 실무교육 있어야 되고 결격사유 없어야 된다. 근데 특수법인 적용 없음. 거기 X야. 특수법인만큼은 이게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업무보증이야. 근데 업무보증 금액 얼마야? 1억 추가 설정. 1억이야. 그 다음에 3번 사무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둘 수 있다. 그게 요건이라는 거예요. 얘기 됐어요? 예? 제가 뭐라 그랬길래?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중개보수야. 그죠?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주택의 경우야.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주택의 경우. 그 다음 감독상 명령. 거기다 뭐라고 쓸래? 몽땅. 감독상 명령 뭐? 네, 몽땅. 요거밖에 오늘 1교시에서 수업 못했어. 예. 자, 여러분들 잠깐 쉬고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